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34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3번째 시간에 무명을 없애라는 표현은 무명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이 본래 없음을 믿고 정진하면 그대로가 밝음이다 라는 말씀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0페이지 중간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문경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더니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비도 막 몰아치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번뇌를 없애라 하면 일어나는 번뇌 하나하나를 찾아서 없애려고 생각한다. 그런 번뇌란 본래 실체가 없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면 번뇌는 소멸되는 것이다. 곧 번뇌가 있으니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번뇌 자체가 원래 없음을 터득하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무무명이여 영무 무명진이다. 즉 무명도 없으며 무명을 없앤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12연기의 중간 과정을 생략한 표현으로 처음에 무명과 마지막에 노사만을 부정하는 기법으로 12연기 전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산에서 포교 활동에 정력적인 청년들과 상담했던 때의 일이다. 법회를 부탁받은 절이 밤늦도록 대화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아 할 수 없이 근처에 여관방 하나를 잡게 되었다. 일행이 5명이다 보니 여관 주인은 잘 사람이 몇 명인가를 물어왔다. 나와 스님 한 분만 잘 것이고 나머지 청년들은 모두 잠시 후에 집으로 갈 계획이어서 주인에게도 그대로 말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대화가 길어진 탓에 5명 모두 한 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다음 날도 일정이 바빠 7시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을 무렵 방 바깥에서 주인과 스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나가보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실 자초지종은 별것도 아니었다. 아침 일찍 스님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 신청을 하려고 하니 주인 쪽에서 다짜고짜 5명이 잘 것 같으면 5명 잔다고 해야지 왜 거짓말하는 거요? 로 성난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 스님 또한 불쾌한 내색으로 돈 주면 될 일을 갖고 아침부터 무슨 짜증이요 하게 되면서 시비가 붙게 된 것이었다. 주인이 몹시 기분이 나빴던 까닭을 알고 보니 셋은 집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밤새도록 여관문을 잠그지도 못한 채 기다렸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나온 것이다. 반면 같이 있던 스님은 셋이 갈 것이라는 얘기를 현관에서 내가 했을 뿐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기에 아침부터 욕설을 듣게 되니 몹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다 있지만요. 이 시대만 해도 공중전화를 주로 많이 썼거든요. 이 유선전화가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들 전화 빌릴게요 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좀 불편함들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스님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 분이셨는데도 부인과 부인까지 가세하자 더욱 불쾌해 있었다. 내가 주인 앞에 가서 공손히 합장하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며 사과하자 그때까지 시근거리고 있던 주인도 얼굴을 풀면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군요. 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상황은 그뿐이었다. 사실 싸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한 오해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주인은 밤에 둘이 자고 셋은 간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버렸으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가면 문을 닫아야지 생각하고 새벽 서너 시까지 기다렸으니 화가 난 것이고 또 스님의 경우는 영문도 모른 채 여관이면 당연히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수화기를 들자마자 불쾌한 소리를 먼저 해대니 화가 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서로 싸운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본래 뿌리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란 한마디로 일시에 소멸된 것이다. 누가 잘했느냐를 구분짓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러하므로 이를 잘 관찰하자는 것이다. 만약 거기서 누가 더 잘했느냐를 따졌다면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를 밝혀서 풀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떤 원인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싸우게 된 사연을 들으니 어느 한쪽이 특별히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면 시비를 명확히 밝혀서 해결할 일이지만 이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데서 부딪혀 일어난 것이니 시비를 밝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본래 없었으므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에 서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인생살이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보통은 원인을 찾고 시비를 가려서 해결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와 같이 규명되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갑자기 일었다 사라지듯 사람 간의 갈등 역시 때로는 근거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시비를 잘 밝히는 일이 현명함은 아니다. 도리어 매사에 뿌리가 없음을 보는 것이 현명한 해결을 열어주는 것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한 동굴일지라도 불을 켜면 한순간에 밝아질 수 있다. 10년 어두웠던 동굴이나 1년 어두웠던 동굴이나 밝아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 밝고 덜 밝음의 차이도 없이 누구나 바로 보면 연기의 도리를 깨우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무명의 실체가 없으므로 무명을 없앤다는 것도 없다. 무명이 없으므로 무명의 다함도 없다. 행이 없으므로 행의 다함도 없고 식이 없으므로 식의 다함도 없고 명색이 없으므로 명색의 다함도 없고 유깁이 없으므로 유깁의 다함도 없고 촉이 없으므로 촉의 다함도 없고 수가 없으므로 수의 다함도 없고 애가 없으므로 애의 다함도 없고 취가 없으므로 취의 다함도 없고 유가 없으므로 유의 다함도 없고 생이 없으므로 생의 다함도 없고 노사가 없으므로 노사의 다함도 없다. 자, 오늘 이렇게 34번째 법륜 스님의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즐거움은 짧고 괴로움은 길다. 3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조금 더 깊이 반야심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비가 막 휘몰아치고 있네요. 빗소리가 마치 이 쌀락눈이 양철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랄까? 하여튼 막 싸락싸락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